21세기에는 뇌 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는 좀 진일보된 개념이라고 보고요. 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아마 뇌를 떠올리면 두개골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뇌를 생물학적 기관으로 교육을 받아와서 그래요. 실제 뇌교육을 어릴 적부터 훈련을 받고 하는 친구들한테 뇌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내가 지금 뭔가 오늘은 좀 우울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굉장히 활기차고 에너지가 충만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집중이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한 큰 차이예요. 브레인셀럽 인터뷰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학과 장래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뇌교육 융합학과 교수님이신데요. 뇌교육 하면은 뇌하고 교육학을 합친 말인데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네. 같아요. 뇌교육이란 무엇인가요? 네. 교육은 원래 라틴어로 에듀카티오, 끄집어서 꺼내어 올린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이고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 혹은 방법,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성을 개발하고 창조성과 가치 있는 삶을 기르는 과정인데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는 창조성에 대한 측면은 오늘날 인류 문명을 보면은 명확하게 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치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조금 물음표가 있는 것 역시 사실이고 결국은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뇌를 빼놓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세기의 교육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21세기에는 뇌 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는 좀 진일보된 개념이라고 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 인간의 창조성 개발, 또 가치에 대한 추구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를 뇌에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를 잘 네. 쓰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뇌를 잘 쓰는 방법을 알면 예를 들면 공부를 좀 더 효능 있게 할 수도 네. 있고 운동을 좀 더 효능 있게 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좀 더 효능 있게 할 수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니즈에 대한 충족의 철학, 원리, 방법을 제공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보면은 뇌 교육은 융합 학문일 수밖에 없죠. 사실상 개인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생활 기술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지금까지는 약 1% 혹은 5%의 사람들이 그런 성취를 했죠. 그런데 그 성취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성취했었는가의 과정과 방법을 설명하기지는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대단하다, 부러워하고 그런 걸 모델로 좀 삼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자기개발 영역의 원리서들이 나와 있지만 이것을 어떤 학문도 체계화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 역량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뇌교육학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탄생한 좀 그런 배경이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희망?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학문이 가치가 있는 거는 그냥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실용적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뇌교육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뇌교육은 굉장한 실용적인 학문이자 기술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내가 10대, 20대라면 두뇌를 발달시키고 학업을 증진하고 뭔가 몰입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학습 기제에 대한 걸 원할 테고 내가 뭐 부모라면
아이에 대한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원할 수도 있겠죠. 각 연령대와 영역에 맞는 니즈를 충족하는 원리와 체계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저희 내교육학과에 오는 학생 연령대가 가장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해주고 싶으신 뇌교육적, 네. 실용적 네. 기술이 있다면 삶 네. 속에서 저희가 이제 실현하거나 아니면은 늘 할 수 있는 뇌교육적 어떤 루틴, 삶의 네. 루틴 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아마 뇌를 떠올리면 쭈글쭈글한 두개골의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뇌를 생물학적 기관으로 교육을 받아와서 그래요. 실제 뇌교육을 어릴 적부터 좀 훈련을 받고 하는 친구들한테 뇌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그런 쭈글쭈글한 뇌를 떠올리지 않고 자기의 상태를 얘기해요. 아, 뇌가 지금 뭔가 오늘은 좀 우울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굉장히 활기차고 에너지가 충만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집중이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한 큰 차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그 물음을 답을 해보는 것부터가 저는 삶의 적지 않은 변화의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걸 많이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 뇌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오늘 제 뇌의 컨디션은 뭐 맑음입니다. 네. 아니면 오늘은 좀 기분이 우울하네요. 이렇게 하는 게 감정 상태와 뇌의 상태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죠. 뇌교육적 사고다 사고죠. 이렇게 말씀하신 네. 거죠. 결국은 이 인식의 전환이 삶의 변화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나에 대한 질문인데 이 나에 대한 질문이 이제는 뇌에 대한 걸 놓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우리 삶에 어떤 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누가 갑자기 막 뛰어들면 화가 엄청 나죠.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XX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자기의 뇌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있는 이게 조금 습관화가 된 사람은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뇌 상태가 화가 난 상태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호르몬의 변화가 그렇게 온 거지 본질적인 나가 화가 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뇌에 대한 상태를 이게 인지하고 얘기를 하고 그걸 계속 하는 습관이 생기면 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요. 명상이군요. 그게. 네, 명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단계가 접어드는 거죠. 나와의 분리. 그래서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뇌교육의 시작은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에 뇌체적 훈련을 가장 처음 제공하는 이유가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한국발 뇌교육이 갖고 있는 아주 그 훌륭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서구는 몸과 마음은 분리된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 데카르트의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는 몸과 마음의 이원론적 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예요. 마음은 고귀하고 몸은 조금 뒤처져 있고 오늘날 이 서양 근대 철학의 기조고 그게 오늘 서양의 교육의 지덕체 교육으로 이어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오늘날 인류과학이 밝혀낸 사실상의 정의는 몸과 마음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마음의 변화가 오히려 몸의 변화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20세기 과학에서 다 밝혀진 정점의 그 사실은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고 우리 전통의 인식, 심신쌍수,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민족의 전통 생활 양식이 오늘날 뇌교육의 이 원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는 것들은 토론하고 네. 말하고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고, 동양 철학에서 근간이 되는 것은 무술하고 네. 수행하고 네. 수련하면서 하는 그림들이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뇌교육이 근간이 되는 것이 동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이 좀 연결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신라의 화랑 떠올리면 호연지기를 기르고 문무를 함께 양성을 하는 게 국가인재 교육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화랑의 원형이라고 하는 우리 당군 조선의 국자랑 역시도 심신, 몸과 마음의 수행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어요. 제가 질문하고자 싶었던 질문을 이 차도몽탄이 먼저 질문을 저한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한국에서는 명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드라마로도 나왔죠. 광고 천재 이태백인가요? 네. 그 실제 주인공 네, 이재석 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전에 했던 말씀하신 루틴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한테는 원칙이 있었어요.